내가 모든 거를 다 준비했는데도 빼먹은 나머지가 리스크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형제들입니다. 네, 오늘은 모건하우절의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논점은 읽어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리스크 관리라는 말이 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발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라.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어허. 네. 네, 리스크가 네.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모든 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죠. 리스크 관리는 필요한데 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죠? 내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뭔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 논제문을 제가 뽑을 때 네네. 처음에 말했죠. 리스크 관리라는 말은 흔하게 쓰이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리스크 관리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가 동일하냐? 라는 다를 걸 수가 좀 있나요, 그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다를 수 있죠? 저는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네. 이 리스크를 갖다가 확률 통계를 넣어가지고 자주 일어나냐? 자주 일어나지 않냐? 그런 거를 따져가지고 좀 분류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리고 가벼운 그런 것들은 어떻게든 좀 낮추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높은 것도 어떻게 하면은 뭐 발생 빈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위험을 낮추려고 하는데 네. 사실 위험을 낮추는 건 어렵고 발생 빈도를 더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빈도를 낮춘다 뿐이지 사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언제든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사실 좀 많이 부족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얘기했듯이 안전에 대한 걸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안전교육이 꼭 필요하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안전교육을 갖다가 잘 안 하는 이유는 발생 빈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해요. 미래에 어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냐 했을 때 안전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발생 빈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안 시켜요. 그러니까 한번 사고 나면은 대형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키면 대형 사고가 아니라 위험도를 더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똑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거, 캘리포니아 지진이 자주 날까요? 자주 날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 거기도 불의 고리에 속한 땅이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식을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맞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만큼 그렇게 지진이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소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소식이 없다는 거는 있었어도 그만큼 대응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보면은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일어난다고 생각 안 해요. 반드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 모르더라도 구급대원이 준비되어 있고 지진에 건물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 건물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진에 대해서 이미 자기네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진이 나도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큰일 나죠. 뉴스에서 봐서 아시죠? 네. 모두가 우왕좌왕이에요. 음. 어떤 매뉴얼이 되어 있어서 매뉴얼대로 움직이거나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 터지면 그때서부터 어떻게든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똑똑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잘 메꿔요. 잘 대응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매뉴얼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더 잘할 건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준비를 안 해요. 닥치면 하지. 인간의 심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리스크가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한 어떤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 리스크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한 확률을 우리 너무 따진다고.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확률을 따져서 잘 일어나지 않을 거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눈에 보이는 짜잘짜잘한 것들은 생기면서 정말 큰 리스크는 손 놔요, 사실. 잘 일어날 것 같지 않고 일어나면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회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네. 이번에 보시면은 그 벤츠에서 벤츠, 네, 화재 나가지고 맞아요. 100억 가까이 네. 나왔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난리 났죠. 네. 벤츠가 100억이면은 꼭 다 손해배상 할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위험 관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벤츠도 안 해봤을걸요? 아니 근데 사실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 네. 벤츠라는 회사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빵빵 터지고 있잖아요. 빵빵 터지죠. 지금 위메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그러니까요. 리스크 감수를 못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렇죠. 결국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네.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불변의 법칙에서도 네. 나왔잖아요.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네, 예시로 나온 맞아요. 게 빌 게이츠였어요.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초창기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빌 게이츠가 진짜 그 정도 뿌일 줄은 몰랐어요. 완벽주의자. 네. 네. 1년치 직원들의 연봉을 통장에다 쌓아놓고 와, 그런 돈이 있다는 게 진짜 어마무시하네요. 네. 1년간 제품을 하나도 못 팔아도 1년간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해놨다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회사를 가도 그렇게까지는 안 해놨을 거예요. 쉽지 않죠. 네. 그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쓰려고 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불리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안 하죠.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이야기해. 왜 바보같이 그걸 갖다가 그쵸. 다른 데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더 불려야지 그거를 가지고 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알죠. 투자를 하면 그 내가 뽑으려고 하는 그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그 투자처도 위험한 순간이 됐기 때문에 원금 회수도 못할 확률이 높아요. 맞아요. 리스크 관리, 삶에 해당하는 리스크 관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건강이라고 생각하죠. 건강에 대한 리스크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보험을 많이 써야지. 그렇죠. 보험이 건강에 대한 리스크 관리죠. 어떻게 보면은 운동하고 뭐 이런 것도 다 그쵸, 그런 그쵸. 거겠지만 뭐 보험도 하나의 리스크 관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일단 뭐 암, 뭐 뇌졸중 뭐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 제일 가능한 거는 보험사에서 이제 나오는 그 비용들 그게 나한테 일단 직접적으로는 제일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보험을 많이 드는데 물론 이게 꼭 보험을 들라는 얘기는 아니고 김성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보험사 대신 그만큼의 적금을 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뭐 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쵸.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모건 하우절이 그랬어요. 언제나 저축은 과할 정도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할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빚을 지는 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게 잡아야 된다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못 갚는 시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리스크 관리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저축을 해놓고, 그리고 빌리거나 뭐 임차하거나 레버리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는 최소한으로 잡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멘탈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에 그렇죠.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내가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어떤 예측, 예측 아니면 어떤 그런 마음의 준비 이거 자체가 어떤 정신적으로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불변의 법칙에서 또 그 이야기가 나잖아요. 리스크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 해줬었어요. 내가 모든 거를 다 준비했는데도 빼먹은 나머지가 리스크다. 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스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완벽하게 그쵸. 준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그것들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냐,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준비를 하거든.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네. 거죠. 근데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그 리스크를 다 감당해냈고, 그죠? 그렇죠. 그것을 잘 대처하고 대응하고 그 리스크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기도 했었고. 아무튼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그렇죠. 더 많이 이제 이 모건 하우저를 통해서 또 오늘 논제물을 통해서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는 네. 이 리스크 관리라는 것들이 네. 좀 뭐라 그럴까,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데일수록 준비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일본이 아까도 지진, 이제 캘리포니아 지진 얘기했지만 일본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적으로 잘 만들어 놓긴 했죠. 예. 그쪽은 이제 유두리가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네. 일단 매뉴얼을 잘 만들어 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준비는 잘 해 놓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열악한 곳, 자주 일어나는 곳,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 책에서도 나왔는데 네. 급격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 대공황 이전에 어떤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온 게 있었어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화재로 인해서 죽었던 그 사건인데, 그걸로 인해서 노동 환경이 변화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네. 여기서도 지진을 바라보는 관점이 네.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당하면 시각이 바뀌고 변화하게 되는 그게 아닐까.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당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변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해요. 참, 네. 우리 당하기로서는 우리나라가 진짜 약간 한해 민족이잖아요. 그것보다도 뭐 전쟁을 침입한 뭐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지금 세월호 뭐 여러 가지 무슨 안전 불감증에 의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유치원생들이 죽은 경우도 네네네. 있었고, 어떤 뭐 다양한 그게 있었어요. 네.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안전 불감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은 우리는 지금 거의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또 느껴지는 게 뭐냐면 먹고 살기 바쁜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여유랄까? 그런 시간들을 다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 저는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요. 80년대, 70년대 분명히 그거는 있었어요. 먹고 살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저희 OECD에 들어가냐 마냐 하고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중위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갔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먹고 산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더 해야 뭐라고 해야 돼? 사람답게 사는 거를 생각해야 될 때예요. 우리 옛날에는 사실 말 그대로 사람이기보다 공장 부품처럼 여겨졌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하고 사람이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더라? 인재가 다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은.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빼버리고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더 신경 써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죠? 네. 오늘 너무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러게, 네. 오늘 토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함께하면서 혹시 의견이 있으셨으면 댓글로 함께해 주시고 추천해 주실 책이나 좋은 논제문이 있으면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저희가 대신 토론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지금까지 책 읽는 형제들의 부자의 서재였습니다.